자, 이번에는 사자 명예훼손죄. 이 사자 명예훼손죄는 라이언킹 사자가 아니죠. 죽은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이에요. 그럼 우리 아까 봤듯이 명예훼손죄의 객체가 되려면 명예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죽은 사람도 명예 주체가 될 수 있을까? 있어요. 경우에 따라. 다만 그 대신 사자 명예훼손죄는 반드시 진실 빼고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사자 명예훼손죄에서 진실인 사실을 빼고, 여긴 진실도 들어가는데 진실인 사실은 빼고 허위 사실만 사자 명예훼손죄를 인정한 이유가 뭘까? 바로 310조의 특수한 위법성 조각 사유를 둔 것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고, 요 사자 명예훼손죄 진실한 사실을 제한 이유는 이건 역사 평가를 가능케 하기 위함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박정희에 대해서는 이제 공과 과가 이제 상존하는데 우리나라를 적어도 이렇게 굶지 않고 잘 살게 만들었다, 이런 공이 있을 수도 있지만 과가 또 만만치 않거든. 독재를 저지르고 수많은 사람을 의문사로 죽이고. 바로 이때 역사라는 건 왜 필요한 겁니까? 그렇지. 똑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함이거든. 개인도 마찬가지야. 지난번 시험을 봐서 실패를 했다면 원인이 있을 겁니다. 있긴 뭐가 있어. 대부분 99% 다 공부 부족이지, 공부량 부족이지, 공부를 제대로 했는데 떨어지는 시험 아니잖아, 경찰이. 대부분 공부량 부족이거든. 물론 그 중에서도 유난히 부족한 게 있어. 예를 들어서 영어가, 다른 건 다 90이 넘었는데 영어가 40 몇 점이었다, 이렇게 나오면 원인이 파악됐으니 똑같이 영어로 또 실패하는 일은 없어야 되거든. 아니면 국사가 엉망진창이었다. 그럼 다음번 시험 볼 때는 국사 때문에 소위 물 먹는 일은 없어야지. 알고도 당하면 그건 멍청한 거지. 마찬가지야. 잘한 건 받아들여서 더 발전시키고 잘못된 건 예리하게 비판을 가해서 잘못은 또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 되거든. 일본을 왜 비난하느냐면 일본 놈들은 탄성이라는 게 없어. 위안부 갖고도 계속 그렇게 우겨댄다는 건 얘들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똑같이 위안부 끌어다가 또 할 놈들이거든, 그 놈들이. 그럼으로써 진실한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만일 진실 사실 적시도 사자 명예훼손죄가 된다면 지금 당장 국사 교과서부터 다 불살라야지. 원균이 모략질을 하고 그런 게 다 원균이라는 사자에 대한 진실된 사실 아닙니까? 또 명량에서 있죠? 이순신이 그냥 몇 개 안 남은 그 배 어떻게 고쳐보려고 하는데 거기다 불 지르고 도망간 놈, 결국 화살 맞고 뒤지잖아. 그 후손들이 명예훼손죄 걸었다는 거야. 사자 명예훼손죄. 그때도 마찬가지야. 그놈이 이순신을 반대하고 도망가다가 뒤진 거 맞고, 도망가다 죽은 거 맞고, 물론 이제 도망가다 활 맞아 죽은 게 아니라 다른 병사가 누구한테 칼 맞아 죽었지만 또 몰래 도망가다 죽은 거 맞고 칼 맞아 죽은 거 맞았으면 활을 맞아 죽었건 칼 맞아 죽었건 비겁하게 도망가다 뒤진 건 똑같은데, 이건 뭐로 봐야 되고, 중요 부분이 진실이라면 진실로 봐야 되고, 이건 사자 명예훼손죄 안 된다. 무죄 판결을 때렸습니다. 그래서 역사 평가를 올바로 함으로써 똑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한편 다음 페이지에 시험에 나온 거죠. 세 번째 줄. 망인은, 죽은 사람은 사망한 것이 아니고 빚 때문에 도망다니며 죽은 척하는 나쁜 놈이라고 떠들고 다닌 거. 이거 사자 명예훼손죄 돼요. 죽은 사람을 죽지도 않았고 빚 때문에 도망다니는 나쁜 놈이다. 이거 사자 명예훼손죄 되거든. 사자 명예훼손죄입니다. 한편 객체는 사자의 명예이고 허위 사실입니다. 진실한 사실은 죄가 안 돼요. 바로 밑에 판례 역사 드라마 서울 1945가
이승만 대통령의 친일 행각을 그린 드라마입니다. 지금은 조금 뭐 국사 본지 오래돼서 지금은 조금 자리 잡았나 모르겠어요. 이승만이 한 가장 큰 잘못이 뭡니까? 삼성개헌, 4.45 개헌, 그건 세 발의 피고 약간의 비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뭐 친일파와 손을 잡았다는 거야. 그 대표적인 상징적인 사건이 뭐야? 반민특위의 해체. 반민특위가 뭐야? 일제 때 부역을 한요 친일파들을 색출해가지고 처벌하려고 했었는데 그걸 박살을 내버린 거 아니냐고. 결국 친일파와 손잡고 정권 연장에, 정권 안정에 들어감으로써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바로 뭐 친일파가 득세를 하게 됐고, 만일 반민특위가 해체되지 않았다면 박정희, 박근혜는 나오지도 않았어. 박정희는 이미 친일파 중에 친일파로서 뭐 사형까지는 안 당해도 최하 뭐 징역 1, 20년은 가야 되거든. 만주군 군관 장교를 했으니까 독립군 쏴 죽이고.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었지. 있을 수가. 지금도 친일파들이 날뛰는 거 보면 그 이승만의 잘못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지. 따라서 드라마에서 이승만의 친일 행각을 그렸는데 이승만이 친일 행각 벌인 건 맞는 거니까 이걸 갖다가 뭐 사자 명예훼손죄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주관적 요건 고의 있어야 되고 물론 허위 사실을 적시한다는 거 인식해야 돼요. 따라서 구속요건적 착오, 생존한 사람을 사망한 것으로 오인했다면 이건 뭐 착오 규정 15조 1항 착오에 관한 규정이 뭡니까? 특별히 중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형으로 벌하지 않는다. 따라서 뭐 무죄입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15조 1항이 적용돼서 사자 명예훼손죄가 되겠지만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고의가 없어 과실범이 되고 과실 사자 명예훼손죄는 없으니까 무죄입니다. 반대로 사망한 사람을 생존한 것으로 오인한 경우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면 사자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고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다면 불능 미수인데 미수처벌 규정이 없으니 무죄가 되죠. 소추조건 친고죄죠. 사자 명예훼손죄는 다 반의사 불벌죄인데 요 사자 명예훼손죄만 친고죄요. 다음 페이지에 출판물 명예훼손죄. 이 출판물 명예훼손죄는 사실 적시를 어디다가 출판물에다가 사실을 적시했기 때문에 여긴 진실, 허위 이거랑 똑같아. 진실이면 조금 가볍고 허위면 조금 무겁죠. 단 진실한 사실이건 허위 사실이건 이 출판물 명예훼손죄는 꼭 뭐가 있어야? 비방 목적이 있어야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목적 때문에 형이 가중되는 부진적 목적범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출판물에다 비방 목적 없이 진실 사실을 적시하면 뭐가 될까? 일반 명예훼손죄가 되는 거야. 왜? 아무리 출판물이라도 뭐가 없으면 비방 목적이 없으면 출판물 명예훼손죄는 안 되니까 그냥 일반 명예훼손죄만 될 뿐입니다. 그리고 310조가 여기 적용될 수 없는 것은 뭐 공익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비방 목적은 공익 목적이 아니거든. 공익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비방 목적이 있는 순간 공익 목적은 물 건너 간 거거든. 여기도 적용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객관적 구성 요건 역시 공연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공연성은 자동이야. 왜? 출판물은 워낙 어마어마한 전파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별도의 공연성을 따로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번 대구에 어느 여학생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내 교재를 보고 읽기가 참 편했다. 쭉 읽으면 그냥 이야기처럼 흘러 가서 쉽게 읽었다. 뭐 칭찬하는 전화였습니다. 깜짝 놀라서 대구에 난 모르는 여학생이 내 책을 보고 전화를 하면서 와, 책 똑바로 써야지 이거죠. 실수하면 진짜 전국의 개망신이구나. 잘못하면. 그때 느낀 바 있습니다. 그렇게 대구에 있는 전혀 모르는 대구에 있는 여학생이 내 책을 보듯이 출판물은 수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공연성을 갖고 있는 거고
별도의 공연성은 따로 필요 없습니다. 다만 출판물이라 하기 위해선 거기 신문, 잡지, 라디오, 기타 출판물이어야지 겨우 뭐 바로 아래 판례 사인펜으로 모조지 위에 사인펜으로 기재한 광고문이나 워드 프로세서로 프린트로 뽑은 A4 용지의 7쪽 분량의 인쇄물 장수가 2장 정도인 최고소 4번, 최고소가 독촉장이죠. 지금 쉽게 설명하면 독촉장. 요 최고소 4번. 또 가로 25, 35대에는 뭐 낱장의 종이 이따위 걸 출판물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컴퓨터 통신이나 인터넷 게시판 요것도 본제의 즉 출판물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겠느냐? 일단 안 됩니다. 왜? 유추해석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에 정보통신망 같은 데다가 뭐 명예훼손 사실을 기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죄를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유추해석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따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유추해석이 아니라 뭐하러 이걸 만들었겠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죄가 따로 있어요. 기수식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면 되고요. 주관적 요건 당연히 고의 있어야 되고 그 고의 외에 뭐가 있어야 된다? 비방 목적이 꼭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출판물 명예훼손죄가 인정된 사례들 감사 주사가 뭐 감사반 토론을 거쳐서 감사 지적자 사항에서 빼기로 했는데 이걸 누가 국장이 네 번째 줄 중간 국장이 강제로 감사 활동을 중단시켰다고 기자회견을 한 거 그거 뭐 비방 목적 인정된 겁니다. 다만 맨 아래 6번 이건 반대죠. 감사원 소속 공무원이 재벌그룹의 콘도미니엄 사업 승인과 관련한 특혜 의혹에 관해서 이게 소위 노태우 때 했던 수지 사건이었어요. 수지인가 거기 아파트촌을 개발하는데 요 압력을 행사해서 허가를 막 내주고 한 거죠. 이때 기자들한테 양심선언이라는 제목 아래 감사원 국장이 외부 압력을 받아 감사를 이유 없이 중단시켰다는 유인물을 배포한 것은 이건 뭐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안 됐습니다. 왜? 사실 BH 블루하우스 청와대에서 압력이 내려와서 승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진실이었거든. 비방 목적 인정 안 됐습니다. 한편 다시 그러니까 1번과 6번은 정반대되는 판례죠. 2번으로 가서 대간첩 작전 시 기념 촬영 사진을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화보로 제공해서 월간 중앙입니다. 월간 잡지에 게재한 거 이거 비방 목적 인정된 건데 이 학생들이 이게 뭐 왜 그런 겁니까? 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이 월간 중앙의 편집국장 갑이 광주 때 진압 병사로 들어간 A한테 광주 때 찍은 사진 좀 줄 수 있겠느냐. 근데 이 인간이 사진을 주긴 줬는데 광주 때 찍은 게 아니라 저기 거문도 간첩단 사건인가? 거기서 간첩 해상에서 침투하는 간첩을 쏘아 죽인 군인들이 간첩 시체와 노획물을 간첩 시체를 놓아놓고 총 같은 노획물을 놔두고 찍은 사진. 자, 대한민국의 영웅이야, 쓰레기야. 간첩을 잡아 죽이고 사진을 찍었다면 이 군인들 영웅이야, 쓰레기야. 영웅이지. 북한 간첩을 잡았으니 이 영웅을 이걸 갖다 뭐 간첩 잡은 게 아니라 요 광주 때 우리 군인들이 광주 시민을 죽이고 찍은 사진인 것처럼 국장한테 넘긴 거야. 그러니 졸지에 여기 있는 이 군인들이 영웅에서 뭐 광주 시민을 쏴 죽이고 자랑스럽게 아니 광주 시민을 쏴 죽였으면 최소한도 군인이란 뭐 위에 명령이 있어서 할 수 없이 쐈지만 아니 간첩을 잡은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국민을 쏴 죽였는데
마음이 찝찝해 안 찝찝해? 찝찝하지. 왠지 미안한 것 같고. 어? 우리나라 것들은 군인도 군인 정신이 없어. 그天安문 사건 때, 천안문 사건 때 그 탱크 부대 부대장이 지금도 깜빵에 있습니다.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졌어.天安문에서 천안문에서 농성 시위하는 것들 전부 탱크를 밀어버리라고. 공산당에서 지시가 떨어졌는데 뭐 그 탱크 부대장이 거부했어. 적군을 위해서 탱크를 돌진하라면 내가 목숨이라도 다 던지지만 어떻게 탱크로 인민의 탱크로 인민을 죽이느냐. 나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명령 불복종으로 깜빵에서 지금도 살고 있고 지금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깜빵에서 후회하지 않는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 간첩을 잡은 영웅을 광주 시민을 학살한 뭐 살인자인 것처럼 했으니 바로 이 사진에 나온 군인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아니다? 명예훼손이다. 그래서 대간첩 작전 때 찍은 사진을 광주 민주화운동 때 찍은 사진이라고 월간중앙에 게재했다면 간첩을 잡은 영웅 군인들을 갖다가 광주 시민을 쏴 죽인 살인마로 둔갑시킨 거 아닙니까? 3번 아까 봤던 뭐 성형 수술을 받고 마음에 안 든다고 후기를 적은 거 이거 명예훼손죄 안 되고요. 이걸 적으면 또 병원에서 성형 그 외과에서 그렇게 고소를 한대네. 손해배상 청구하고 뭐 고소를 한대요. 괴롭히려고. 그래서 이 대법원 판례까지 간 거지 뭐야. 그다음 6번 아까 봤고 4번 5번은 그냥 넘어갑시다. 4번 다음 페이지에 4번 간접정범의 성립 여부. 이거 얼마든지 간접정범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아무것도 모르는 기자한테 저 국회의원이 뭐 10억을 받아먹었다 또는 뭐 미투 피해자가 나왔다라고 뻥까 쳐가지고 기자가 원래 기자들은 소위 이제 크로스 체크를 해서 이게 사실인가를 확인한 다음 사실로 확인해야 이걸 보도하도록 돼 있거든. 근데 멍청한 기자가 이걸 크로스 체크도 제대로 안 하고 허술하게 체크한 다음 보도했는데 이게 전부 다 뭐 가짜였던 경우 기자야 지는 몰랐으니까 멍청한 기자를 이용해 먹은 놈이 바로 뭐 출판물 명예훼손죄에 뭐 간접정범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단 그게 시험에 나온 거야. 이때 이 인간이 국회의원 B한테 갑 의료기 회사의 의료기를 샀는데 의사였어. 의료기가 비싸잖아. 비싼 돈 주고 의료기를 샀는데 시원찮아. 그래서 돌려주고 환불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렇잖아. 회사들이 물건 팔았는데 이거 환불을 해주는 거 쉽지 않거든.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반품을 안 받는다고 하니까 이 국회의원 백을 이용해 가지고 압력을 넣어달라는 취지에서 국회의원한테 부탁을 하면서 약간 뭐 뻥카를 섞은 거지. 뻥카를 섞었는데 국회의원이 이런 거 압력을 넣으면 뭐 이거 범죄 행위거든. 그래서 압력을 넣어서 굳이 해결함으로써 내가 범죄를 저지르느니 차라리 뭐 기자들한테 알려가지고 여론상 압력을 넣으면 당연히 자동으로 해결될 거 아니냐. 이걸 기자들한테 배포해버린 거야. 그래서 기자들이 이걸 보고 보도했는데 거짓이었지. 기자들은 몰랐고 얘가 진짜인 줄 알고 보도했어. 얘도 몰랐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출판물 명예훼손죄 간접정범이 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얘한테 부탁할 때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예상했어야 돼. 그런데 얘는 이걸 꿈에도 예상 못하고 그냥 압력만 좀 넣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보도가 됐다면 얘는 간접정범 안 돼. 출판물 명예훼손죄 간접정범 안 되지만 뭐 특정의 1인이라 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다. 뭐 전파 가능성 있다 없다? 있다. 따라서 출판물 명예훼손죄는 안 돼도 뭐 명예훼손죄는 될 수 있어. 명예훼손죄는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아래 첫 번째 판례가 이거 뭐 네 번째 줄 이건 출판물 명예훼손죄 죄책을 면할 수 없지만 이 나오네. 의료기기 회사의 분쟁을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싶어서 국회의원한테 허위 사실을 제보했는데 국회의원이 이걸 갖다가 기자들한테 알려서 일간신문에 게재된 경우 전혀 신문에 게재될 거라는 걸 예상하지 못했던 자한테 출판물 명예훼손죄는 안 돼도 뭐
허위사실적 시 명예훼손죄는 성립될 수 있습니다. 반의사 불벌죄고 모욕죄. 모욕죄는 사실적 시 없이 명예를 훼손하는 건데 전부 다 뭐 욕짓거리입니다. 욕짓거리. 특히 객체. 사자 모욕죄는 없어. 왜? 사자는 허위사실이 적시돼야 되는데 사실적시가 없는데 무슨 명예훼손이라는 건 여긴 있을 수가 없어. 그리고 가끔가다 정신없는 형법학자가 이 310조가 이 모욕죄도 적용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하는데 이건 유식이 출장 가고 무식한 사람이지. 아니,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어야 되는데 개새끼라고 욕을 했는데 사람이 개새끼가 진실이 될 수 있나? 이건 사실적시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사실이 없는데 그 사실이 진실이냐 아니냐를 뭘 따져. 애당초 불가능한 거지. 간혹가다 310조가 여기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는데 정신 나간 겁니다. 개뿔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행위, 공연이, 공연성은 여기도 있어야 돼요. 따라서 집에 가서 입을 뒤집어 쓰고 뭐 특정인을 욕하면서 개새끼, 소새끼, 나쁜 년, 망할 년 아무리 입을 뒤집어 쓰고 혼자 떠들어대도 이건 모욕죄건 명예훼손죄건 일치 안 되는 겁니다. 최소한도 공연성은 있어야 되는 거거든. 모욕,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겁니다. 도둑놈, 죽일놈, 망할 년, 나쁜 놈, 개 같은 잡년, 창녀 같은 년, 빨갱이 계집년, 만신, 첨년, 뭐 똥꼬다리 같은 놈 다 판례에서 나온 것들이야. 최근에는 얼마 전에 시험에 나왔죠. 동양대학교 교수가 소위 지만원, 독도는 일본 땅이고 위안부는 자진해서 돈 벌려고 간 여자들이다 라고 극언을 한 그 지만원을 갖다 뭐라고? 듣보잡이라고 했는데 여기다 써놓으세요. 저 뒤에 나오긴 나오는데 듣보잡이라고 했는데 바로 그 듣보잡이 뭐야? 듣도 보도 못한 잡놈 아닙니까? 그 잡놈이란 뜻이야. 요거 모욕죄 인정했습니다. 듣보잡. 따라서 욕지거리는 다 모욕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다만 욕지거리 앞에 뭐가 붙으면 사실이 적시되면 안 돼. 돈을 훔친 개새끼다. 이건 개새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훔쳤다는 사실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건 명예훼손이 되는 거죠. 여기 3. 위법성 310조 적용 여부. 절대 310조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한편 판례. 방송국 시사 프로그램을 시청한 후 시청자 의견란에 그렇게 소중한 자식을 범법 행위의 변명의 방패로 쓰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거 뭐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비판을 하면서 요 정도 비판할 수 있지. 뭐 자식까지 이 변명의 방패로 쓰는 거 옛날 그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이 뭐 병역을 기피했네 어쩌네 했지만 뭐 그건 병역 기피 아니라는 게 밝혀졌죠. 그게 엑스레이 찍은 게 가짜였다. 또 그래가지고 박원순이를 그게 전부 어디서 한 걸 국정원에서 그 짓을 한 게 지금 다 밝혀지고 있잖아요. 어쨌건 이 정도 쓴 걸 이 사람이야 그 프로그램을 보고 정말 박원순 자식이 병역 기피한 거라고 믿고 썼다면 이건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즉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얘기죠. 2003년도면 박원순이 아니라 이회창인가? 이회창. 2번 채권 맨 아래 판례부터 볼까? 6번 판례. 그래서 1번은 이거 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서 위법성이 조각돼서 모욕죄가 무죄인 건데 6번 판례는 뭐 특정 인터넷 홈페이지에 갑이 게시한 글을 을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퍼온 뒤 갑을 지칭하면서 모욕적 표현을 사용하거나 댓글을 달았다면 이건 사회상규에 위배됩니다. 위법성 조각한데요. 모욕죄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번 가서 이것도 시험에 참 많이 나오는 판례입니다. 채권자가 채권 추심 돈을 받아내면서 뭐 모욕적 언사를 사용한 건 나쁜 새끼 빨리 갚아라. 아니 수천만 원을 빌려간 뒤
돈 안 갖고 뺀질거리는 놈한테 이 정도 말하는 거 상식을 벗어난 거다 안 벗어난 거다 열받는데 요 정도 요건 할 수 있는 거지. 모욕적 언사를 사용했다면 이건 뭐 모욕죄 안 됩니다. 그러나 상식을 벗어나면 그때는 안 돼. 역시 3. 부모가 그런 식이니 자식도 그런 것이다. 이것도 모욕죄 안 되고요. 또 4. 인터넷 사이트 회원 게시판 소위 이 캐디들의 게시판에 특정 골프 클럽의 운영상 불합리성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그 클럽 담당자가 또 그런 인간 있잖아. 클럽 담당자에 대해서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는 경멸적 표현을 썼다 할지라도 이거 뭐 모욕죄 인정 안 됐습니다. 왜? 그 캐디들의 정보 교환 장소에서 그 인간 아주 불쌍하고 한심한 인간이다. 그쪽 골프 클럽은 아예 가지도 마라. 돈을 더 준다고 하더라도 정보 소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이 정도를 가지고 모욕죄 안 됩니다. 역시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과 관련해서 그 전임 회장이 뭐 주택공사와 짜웅을 하고 일방적인 견해에 전임 회장이 노란하고 있다. 우리가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분양계약을 마칠 수 있는데 전임 회장이 주택공사하고 노란하고 있다. 이 정도 말 역시 모욕죄 인정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욕죄는 뭐가 없어? 이게 없어. 이게 없기 때문에 비록 모욕적 언사를 했다 할지라도 공익을 위해서 했다면 진실은 있을 수 없고 공익을 위해서 했다면 이건 처벌할 수가 없잖아. 근데 310조는 적용이 안 되니까 그냥 모욕죄가 안 되는 거로 처리한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에 역시 7번 아까 얘기했던 인터넷 블로그에 그 지만원이를 뭐 듣보잡이라고 표현한 거 이거 모욕죄 됩니다. 8번 이때 상관모욕죄 군형법상 상관모욕죄가 있는데 그 상관에 뭐 대통령 포함된다 안 된다. 대통령이 바로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대통령 밑에 총참모장이 있고 뭐 그 밑에 육군 뭐라고 해야 돼? 육군 참모총장, 공군 참모총장, 해군 참모총장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부하들이 쫙 있는 거야. 군인의 최고 지휘자는 대통령인 겁니다. 그랬으니 박근혜가 대통령이었으니 오죽했겠어. 정말. 특히 위안부 합의안 꼬라지 좀 봐. 그따위로 해놔가지고 지금 불가역적인 표현까지 써가지고 완전히 못을 박으려고 했으니 한심한 인간이 속 터지게 말이 있지. 그래서 개뿔도 모르는 무식한 머리가 안 되는 것들은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라. 그냥 가만히나 쳐 있지. 그놈의 위안부 합의를 하는 바람에 그러니 우리가 그걸 다 그냥 함부로 깨버리면 뭐 국제법상 또 체면이 말이 아니거든. 한국 저 사람들은 뭐 지가 해놓고 다 깨버리고 믿음이 떨어지거든. 그러니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뭐 완전히 깨지는 못하고 지금 애들로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가 못 박고 나서 그래. 아무 말 안 했으면 지금이라도 뭐 일본한테 떳떳하게 요구했을 텐데. 어쨌건 상관모욕죄 상관의 정점이 뭐 대통령인 겁니다. 국군 통수정권자니까. 9번 판례 요거 모욕죄 안 된 판례인데 요것도 저 누구야? 그 국회의원 강용석인가 하는 그 쓰레기 같은 놈이 세상에 국회의원쯤 되는 인간이 아나운서가 되고 싶어 하는 학생들과의 대담 시간에 여학생이 장래 희망이 뭐냐고 그랬더니 아나운서다 그랬더니 무슨 말을 해? 아나운서를 하려면 다 대줄 생각을 해. 국회의원이라는 놈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남자끼리 얘기해도 대준다 이런 말 쉽사리 못하는 건데 대놓고 여학생 앞에 다 대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겠냐? 뭐 이화여대급 이상 애들은 자존심이 있어서 그걸 못하더라. 이딴 개소리를 했으니 얼마나 열받았겠어. 더군다나 아나운서들이 또 완전히 들고 일어난 거지. 뭐 그럼 나도 대주고 아나운서 된 거냐? 난리를 치고 아나운서들이 강용석을 상대로 뭐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했는데 뭐 바로 아까 봤던 자, 집단 명칭에 의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하려면 그 집단 명칭이 뭐 일반인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돼야 돼. 과연 뭐 대주고 아나운서가 된 사람도 뭐 있겠지. 일부는 있겠지.
그럼 전국의 수많은 여자 아나운서들 중에 대주고 된 사람과 그냥 정상적으로 아나운서를 한 사람이 구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싸잡아서 된다고 한 건 이건 이거는 그 판례 둘, 넷, 여섯, 일곱 번째 줄 개별 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는 그 개별 구성원이 피해자로 특정되는데 그 구체적인 기준으로 집단의 크기, 성격, 집단 내 피해자의 지위 등을 다 참작해야 되는데 두꺼운 것이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사건에서는 특정될 수가 없어서 대주고 된 아나운서와 그렇지 않은 사람을 특정할 수 없다면 이건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위에 두 줄부터 네 줄까지 줄친 부분입니다. 줄친 부분 읽어볼까? 집단 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 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다 희석돼서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모욕죄는 안 된다. 따라서 강용석이가 그런 무지막지한 표현을 썼다 할지라도 자 일반 사람들은 다 뭐라고 생각해? 강용석이 미친 새끼라고 하지 여자 아나운서들이 미친년이라고 욕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중에 그런 여자도 일부 있겠지만 대부분 아나운서는 정상적으로 할 텐데 이 강용석이가 마치 전 아나운서가 다 그렇게 한 것처럼 했다면 누가 욕을 먹어? 강용석이 욕을 먹지 아나운서들 욕 안 먹거든. 강용석 말 믿을 사람도 없고 한편 10번 군형법상 상관 협박죄 모욕죄 이거는 여섯 번째 줄 상관 면전 모욕죄는 공연성을 갖추지 않아도 상관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자, 일반 모욕죄는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공연성을 갖춰야 되는데 상관 모욕죄는 면전 모욕죄는 말 그대로 상관을 면전해서 상관을 모욕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공연성 필요 없어요.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상관을 모욕하더라도 상관 모욕죄 성립될 수 있습니다. 8월의 판례는 비교적 최근에 나온 거죠. 입주자 대표의 감사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서 관리소장한테 뭐라고?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 자, 요거 모욕죄 된다 안 된다? 자, 여기에 새끼, 놈, 잡놈 이란 말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욕지거리 안 들어갔어. 야, 이따위로 일할래라고 했지? 야, 이 새끼야라고 했다면 모욕죄가 되는데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 이건 약간 불쾌한 발언이긴 하지만 욕이 들어가지는 않았거든. 새끼, 놈, 년 이런 것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이건 모욕 안 돼요. 다음 페이지에 역시 12번 피고인이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고 경찰이 출동하니까 두 번째 줄 중간 항의하는 과정에서 아이 C8라고 한 거야. 아니 이때도 마찬가지야. 경찰한테 야 이 C8로마 그랬다면 그건 이제 모욕죄가 되지. 근데 아이 씨발이라는 건 뭐야? 경찰한테 C8놈이라고 한 게 아니라 짜증난다는 의미에서 아이 씨발 이런 거지. 경찰한테 씨발놈이라고 욕한 게 아니라면 이건 혼자서 하는 넋두리였고 욕은 아닌 거야. 이것도 모욕죄 안 됩니다. 그러나 13번 다섯 번째 줄 중간 뒷부분 경찰을 향해 젊은 놈의 새끼야, 순경 새끼, 개새끼야, 씨발 개새끼야, 좆도 아닌 젊은 새끼는 꺼져 새끼야. 새끼가 벌써 7, 8개는 들어가서 이거 하나만 들어가도 뭐야? 모욕이야. 모욕. 이건 모욕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욕이 들어가야 모욕이다. 상대방에 대한 새끼, 놈, 년 이런 욕이 들어가야. 그 다음 신용 업무 경매에 관한 죄. 경매에 관한 죄. 이 신용훼손죄는 명예훼손죄와 비슷해요. 약간 다를 뿐이지. 허위사실 유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요즘에서 허위사실 적시하는 이 명예훼손죄와 거의 비슷하잖아.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위계 또는 위력으로 업무 신용을 훼손하는 범죄입니다. 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 위력은 업무방해죄에 나오고 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로서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범죄고 구성요건의 객체 사람의 신용이고 신용이 뭐야? 말 그대로 저 인간을 돈을 빌려주면 잘 갚을 놈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걸 신용이라고 하죠. 즉 사회적 지불 능력 또는 지불 의사에 대한 사회적 평가, 이걸 신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다음 페이지의 첫 번째 판례, 이것도 시험에 나왔죠. 갑퀵을 운영하는 A와 을퀵을 운영하는 B가 있었는데 이 A가 퀵을 배달하면서 늦었거나 문제가 생긴 배달만 갑이 아닌 을퀵 이름으로 명세서를 발행한 거야. 그러니 이 퀵을 받은 F는 이 불량퀵의 회사는 갑이 아니라 뭐라고? 을회사라고 생각했겠지. 명의가 을로 왔으니까. 뭐라고 했겠어? 을퀵 이 새끼들 말이야. 이형 서비스가 뭐 형편없어. 다음부터는 갑퀵을 사용해야지 라고 했겠을 거 아니냐고. 자, 요때 자기가 갑퀵에서 배달하면서 을퀵인 것처럼 속인 요 A한테 이 을퀵 회사에 대한 신용훼손죄 성립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을퀵이라고 발행함으로써 을퀵이 서비스가 허접하다. 서비스가 허접하다. 이건 명예훼손죄나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어도 아니 서비스 허접한 거 하고 돈 잘 갚냐 못 갚냐 하고 뭐가 같아? 다르지. 확실히 다르죠. 서비스가 허접하다와 돈을 빌려주면 잘 갚을 놈이냐 못 갚을 놈이냐, 이건 신용과는 전혀 무관한 겁니다. 이건 신용훼손죄는 안 되고, 이거 시험에 한번 나왔죠. 업무방해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인정했습니다. 즉 신용훼손죄는 안 되고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만 된 거예요. 행위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로서 신용을 훼손하는 것이고, 허위사실 유포란 거짓말을 퍼뜨리는 거죠. 거짓말을 퍼뜨리는 겁니다. 판례, 어느 사람의 점포의 물건값이 유달리 비싸다고 말한 거. 역시 물건 비싸다고 그랬지 주인이 양심불량이라서 돈 안 갚을 인간이라고 얘기한 적 없거든. 그냥 물건값이 비싸다고 한 것이지. 역시 신용훼손죄 안 됩니다. 2번도 시험에 나와서 갑이 남편도 없이 세 자녀를 데리고 생계를 꾸려오고 있으니까 이 피고인이 세 번째 줄, 갑은 집도 없고 남편도 없는 과부다. 이런 인간이 계금을 떼먹고 도망가면 주변에서 도와줄 사람도 없다. 우리만 개털되는 거다. 자, 아까 얘기했죠. 과부는 명예훼손 된다 안 된다? 일단 안 돼. 그럼 개불입금을 모아서 도망가더라도 책임지고 도와줄 사람이 없다. 이건 장래에 대한 평가야. 이건 도망갈지 안 갈지도 모르고 지보다 이 사람이 더 시종이 높을지 어떻게 알아? 이거는 마지막 줄에 개인적 의견이나 평가를 진술한 것이지 허위 사실을 유포한 거 아닙니다. 만일 그게 아니라 내일 모레 이거 지금 도망갈 준비를 다 끝냈다. 조만간에 도망간다 라고 했다면 이건 이건 업무방해죄, 신용훼손죄가 신용훼손죄는 아니라도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있죠. 업무방해죄가 되거나. 근데 도망가더라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 갈지 안 갈지는 모르는 거거든. 도망갈 것이다. 준비가 다 끝났다라고 했다면 명예훼손죄나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어요. 2번 기타 위기에 상대방의 착오, 부지를 이용하거나 기망, 유혹 등의 방법으로 착오에 빠뜨리는 겁니다. 신용훼손, 바로 지불 능력과 지불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상태를 야기하는 것이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행사함으로써 기수이고 실제 신용이 현재 훼손됐느냐 여부는 묻지 않습니다. 훼손될 수 있는
상태면 된 거야. 죄수 다음 페이지에 공연히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 경우에는 자 바로 신용훼손죄는 허위 사실만 신용훼손이 되기 때문에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건 신용훼손죄 구성 요건에 없어. 따라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서 신용을 훼손했다 할지라도 신용훼손죄는 그런 구성 요건이 없으니까 뭐 명예훼손죄만 될 뿐입니다. 근데 문제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신용도 훼손하고 명예도 훼손했다면 어떻게 봐야 될까? 이건 논란이 있습니다. 신용과 명예를 동시에 훼손했다면 허위 사실은 양쪽에 다 걸리니까 여기에도 허위 사실이 걸리고 여기도 허위 사실이 걸리니까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신용도 훼손하고 명예도 훼손했다면 뭐 이걸 상상적 경합으로 보는 입장과 이 명예가 알다시피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라고 그랬지. 그 사회적 평가 중에서 건강에 대한 평가, 에이즈 보균자이다, 소위 성병 감염자이다, 이런 건강에 대한 평가와 양심에 대한 평가, 거스름돈을 5만 원짜리를 상점에서 줬는데 그 5만 원짜리를 냉큼 받아온 인간이다 하는 이런 양심에 대한 평가 또는 실력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외부적 평가인데 바로 신용도 사람이 받는 외부적 평가 중에 일부거든. 돈을 잘 갚을 놈이냐 못 갚을 놈이냐, 이것도 사실은 넓게 보면 명예 중에 하나거든. 자, 이때 바로 신용이 이 명예 중에서 경제적 지불 능력과 지불 의사에 대한 평가만 별도로 신용훼손죄로 처벌한다면 바로 명예훼손죄와 신용훼손죄는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처럼 돼버리잖아요. 이때는 우리 앞에서 배웠다시피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신용훼손죄가 성립되는 한, 특별법인 신용훼손죄가 성립되는 한 명예훼손죄는 안 된다. 즉 법조 경합으로 보는 입장과 명예훼손죄와 신용훼손죄 둘 다의 상상적 경합으로 보는 입장이 나눠져 있어요. 한편 3. 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위계를 사용해서 신용까지 훼손했다면 둘 다 허위 사실 유포도 신용훼손죄고 위계도 신용훼손죄니까 이건 신용훼손죄 포괄일죄가 되는 겁니다. 신용훼손죄 포괄일죄만 되고, 마지막 하나의 행위로 신용도 훼손하고 업무도 방해했다면 그때는 신용훼손죄 업무방해죄 상상적 경합이 되겠죠. 그 다음 업무방해죄, 은근 시험에 많이 나오는 범죄입니다. 요거 업무방해죄는 이제 요 신용훼손죄에다 하나 추가 위력을 추가해서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죠. 보호법익은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입니다. 구성요건 사람의 업무고, 이때 업무란 사람이 사회생활상 지위에 기해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사업을 말합니다. 경제적 사무, 정신적 사무, 보수, 유무, 영리, 유무, 주된 업무, 부된 업무도 묻지 않습니다. 그 대신 네 번째 줄 중간 최소한도 계속 반복성은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성이 없는 일회성 사무는 이건 업무 아닙니다. 따라서 시험에 무지하게 많이 나온 거죠. 기억. 건물 임대인의 일회적인 조경공사, 이건 업무 아닙니다. 역시 비닐공장을 이전하는 행위, 디귿 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거. 그 디귿 반대 뒤에다가 반대 표시해 놓고 회사가 매년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거. 이건 이건 회사의 업무야. 왜? 1년마다 한 번씩 주기적으로 계속 주주총회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회사가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업무지만
그 주주총회에 주주가 참여하는 건 요건 업무 아닙니다. 단순한 권리 행사에 불과한 거야. 주주권을 행사하는데 불과한 거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권리 행사이지 이 자체가 업무 아닙니다. 리얼 시험에 나왔죠.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해서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게 아니 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게 업무입니까? 그럼 초등학교 아들이 학교 갈 때 뭐라고? 엄마 아빠 업무 좀 보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가나? 학생들의 수업은 업무 아닙니다. 그 대신 어떤 인간이 지금 우리 강의하고 있는데 들어와가지고 발을 차고 난동을 부렸다 학생들의 업무를 방해한 게 아니라 학원의 업무를 방해할 수는 있지. 학원의 업무 방해죄는 될 수 있어도 학생들에 대한 업무 방해는 안 돼요. 다음 페이지에 업무에 해당되는 경우 계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이전을 추진 실시하는 거. 자, 요거는 저 앞에서 본 공장 이전과는 달라요. 비닐 가공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공장을 이전하는 것은 업무가 아니지만 사업장 이전은 요건 업무입니다. 또 종중 업무 수행 일환으로 행해진 종중 정기총회 요거랑 똑같아. 비록 주식회사에서 매년 주주총회를 열듯이 종중도 매년 종중총회 열거든. 매년 반복적으로 열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 업무고요. 디귿 일회적인 행위라도 반복 계속할 의도하에 이루어졌다면 이거 업무입니다. 직업 소개서를 열어서 오늘 처음으로 소개를 했다 할지라도 업무인 거야. 왜? 앞으로도 계속 할 거니까. 그런데 이 반드시 적법하거나 유효한 업무일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줄그세요. 형법상 보호할 가치는 있어야 돼요. 요 점에서 바로 업무상 횡령,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요 업무 방해죄 업무가 다른 거죠. 업무상 횡령과 업무 방해는 여러 가지 점에서 차이가 생기는데 결정적으로 핵심 키포인트가 업무상 횡령의 업무는 형가중사유에 해당되는 거지만 업무방해죄 업무는 형법이 보호해야 할 보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보호의 대상. 예를 들면 A가 갑의 업무를 방해했다면 갑의 업무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갑의 업무를 방해하는 A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거지. 따라서 보수 유무, 면허 유무, 주된 업무, 부된 업무를 묻지 않는다는 건 똑같은데 그러나 아무리 이 면허를 따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보호할 가치는 있어야 돼요. 이것도 필요 없어. 이건 필요 없어. 그래서 의사 면허 없는 놈이 사람을 치료하다가 죽였다면 업무상 과실치사가 되죠. 그러나 의사 아닌 놈이 병원을 운영하고 사람을 치료하는 걸 갖다 즉 갑 돌팔이가 의사 면허도 없이 A에 대해서 중대한 수술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을이 갑의 이 수술 업무를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만일 갑의 업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을을 형법이 처벌한다면 갑 보고 마음껏 돌팔이 업무를 계속 보라는 거 아니냐고? 이건 안 돼. 최소한도 보호해야 할 가치는 있어야지. 그 가치마저 없다면 업무방해죄 안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판례가 바로 이거 의사 아닌 자의 업무. 이거 업무방해죄 안 되고 또 하나가 뭐야? 시험에 나온 거 유명한 병풍 사건. 갑이 소위 술집을 운영하면서 불법 성매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네 양아치 새끼가 와가지고 그렇거든. 술집 운영하면 와가지고 보호비를 내놓으라고 그래. 지들이 뭘 보호해?
아, 난 경찰이 보여주니까 당신들 필요 없어. 그러면 이 새끼들이 와가지고 깽판을 치는 거야. 그 술집 앞에 양아치들, 깍두기들, 이런 놈들 양복 입혀놓고 병폰을 쳐놓고 여기 이 들어가려고 하는 손님들한테 뭐라고? 이 아저씨 정신없네. 여기 위험한데요. 딴 데로 가보셔. 그래가지고 손님들을 내쫓고, 자, 이때 바로 뭐 양아치들도 괘씸하지만 이 양아치들이 괘씸하다고 해서 얘들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한다는 건 갑보고 모를 마음껏 하라는 거야? 성매매를 열심히 더 하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국가가 성매매 열심히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요거에 바로 뭐 병풍사건, 요거 성매매 업소 무자격 의사, 요거 병풍사건 둘 다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판례입니다. 다만 네 번째 줄,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 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 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의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이건 업무방해죄 보호 대상이 됩니다. 그게 바로 유명한 그 판례가 바로 이거 왜 없어? 저기 섬마을 그 뭐지? 저 섬 많은데 저 남해 거기에 이 선착장을 운영하는데 이 선착장을 운영하는 A가 고흥군청에 가가지고 선착장 점용 허가를 받으러 갔더니 고흥군청 담당자가 이건 우리가 허가해 주기보다는 먼저 요 마을 주민들하고 합의를 보면 그냥 운영해서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을 주민 대표 B와 협의를 해가지고 매달 또는 매년 그 선착장에 해당되는 사용료를 지불하기로 하고 선착장을 운영했습니다. 사실은 고흥군청으로부터 정식 허가를 못 받은 거지. 고흥군청에서 마을 주민들과 먼저 협의를 하라고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협의를 해서 선착장을 운영해 오고 있었는데 이곳이 자신의 어구역이라는 구실로 밧줄로 묶고 이 선박 출입을 방해합니다. 못하게. 자, 비록 허가를 받지는 않았지만 이 점에서 보면 하자가 좀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얘가 사람을 수술하면 잘못한 사람의 목숨이 위태롭지만 얘가 비록 허가를 받지 않았지만 선착장을 운영하면 주민들한테 안전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선착장이 없으면 어떻게 돼? 배에서 그냥 사다리 타고 내려가야 되는데 그러다 미끄러지면 떨어지고 다치고 할 거 아니냐고. 선착장을 만들어서 운영하면 배를 안전하게 갖다 붙이고 사람들도 안전하게 내리고 타고 갈 수 있으니까 이건 비록 허가를 받지 않았지만 선착장 운영은 적어도 마을 주민한테 뭐가 된다? 도움이 된다. 안전에 도움이 되지. 여기처럼 사람의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거나 또는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비록 허가를 받지 않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건 형법이 보호해줘야 할 업무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판례 정리에 업무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판례 의리의례 있죠. 공유, 수면, 점용 허가 없이 폐석을 운반하는 선박의 출입을 방해한 거, 이거 업무방해죄 성립되고, 기억, 설사 계약이 무효라 하더라도 무효에 기초한 토지경작은 정당한 업무입니다. 대표 선출에 관한 규정에 위배돼서 개최된 유림회의라 하더라도 보호받아야 되고, 임대인의 승낙 없이 전차, 남한테 또 임대를 준 거죠. 그 전차인이 평온하게 영업을 해왔다면 역시 보호받아야 할 업무입니다. 그러나 업무의 정당성이 부정되는 첫 번째 판례가 바로 의사 면허도 없이 병원을 운영하는 거. 이건 도저히 보호받을 수 없고, 역시 니은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에 의해서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가 법원 결정에 반해서 직무를 수행하는 거. 이건
법원 결정에 반해서 직무를 수행하는 게 범죄 행위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거는 보호받을 수 없고, 디귿 공인중개사도 아닌 자가 중개업을 영위하는 거 똑같아. 의사 면허도 없는 놈이 의사 행위를 하는 거나 중개사 면허도 없이 중개사 하는 거나 이거 똑같고, 마지막 비읍 폭력 조직원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 앞에 속칭 병풍을 치거나 차량을 주차해 놔서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거, 뭐 성매매 업소는 보호받을 가치 없다고 그랬습니다. 업무방해죄 안 돼요. 방해하더라도. 한편 다음 페이지에 이때 업무는 생명신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업무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요건 생명신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업무여야 됩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그러나 업무방해죄 업무는 꼭 저런 업무가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4. 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이 업무방해죄 업무에 공무도 포함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있는데, 왜 그런 논란이 생겼냐면, 우리 폭행협박의 개념을 볼 때 공무집행방해죄 폭행협박이 뭐였죠? 광의의 폭행이었죠. 그래서 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공무방해죄가 성립되는데,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는 여기 아예 없으니까 위계, 위력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예요. 그런데 A가 공무원 B를 위력으로 방해하면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일단 공무집행방해죄는 될 수 있다 없다? 공무집행방해죄 돼요 안 돼요? 안 돼. 폭행 협박으로 공무를 방해해야 되기 때문에 위력으로 공무를 방해하는 범죄는 없어. 위력은 뭐냐? 이 폭행보다 조금 뭐 낮은 거야. 그러니 좀 센 거로 방해를 해야 되는데 낮은 거로 방해를 했으니 공무방해죄 일단 물 건너갔고 이건 안 되고, 그럼 공무방해가 안 되면, 자 아까 요 논리대로라면, 자 업무방해죄 업무에는 뭐 사적인 업무도 있고 공적인 업무도 있을 겁니다. 이때 바로 사적인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고, 공적인 업무를 방해하면 뭐 공무집행방해죄인데, 그렇다면 요 논리대로라면 공집방이 일반 업무방해죄에 뭐에 해당되는 거야? 특별법에 해당되겠지.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본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신용도 훼손하고 명예도 훼손했다면 이게 특별관계라면 뭐만 되고 신용훼손죄만 되고, 완전 별개의 관계라면 뭐 두 개의 상상적 경험이 되듯이, 자 이때 바로 이 업무 안에 사적 업무가 업무방해죄고 공적 업무가 공무집행방해죄고, 그 공무집행방해죄가 특별법이라면 뭐 공무집행방해죄가 안 되면 뭐라도 된다, 업무방해죄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지. 검사는 공무방해는 안 되니까 그냥 업무방해죄는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자 우리 대법원이 뭐라고 그랬어? 우리 대법원은 이거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사적 업무와 공적 업무는 따로 국밥이다. 이렇게 되면 뭐 공무와 사무는 완전히 별개의 범죄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 이게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 판례는 이쪽이에요, 이쪽이에요? 이쪽입니다. 시험에 몇 번 나왔어. 이거 몇 번 나왔어. 그래서 위력으로 공무를 방해했을 때는 일단 공무집행방해죄는 물 건너가고, 그럼 일반법인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논리적으로 보면 그럴 것 같은데 우리 대법원은 뭐 업무방해죄도 안 된다. 그게 바로 요 판례고, 그 다음 판례도 똑같아. 뭐 경찰청 민원실에서 말똥을 책상과 민원실 바닥에 뿌리고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린 것은
위력으로 공무를 방해했는데 위력 공무방해죄는 없으니까 뭐 무죄라고, 업무방해죄 안 된다고 무죄라고. 단 말똥이 아니라 뭐 인분, 사람 똥을 뿌린 건 뭐였어요? 이건 공직방 인정돼서. 아니 말똥이나 사람 똥이나 다 같은 똥인데 이것도 차별하나? 차별해. 왜냐하면 말은 초식 동물이기 때문에 말똥은 깨끗해요. 잡식성인 인간의 똥이 그거 좀 더럽지. 이 초식성인 소똥이나 말똥은 뭐 풀만 먹으니까 똥이 이렇게 더럽질 않아. 우리 티베트나 이런 데 가면 산에 소똥 뭉쳐가지고 겨울에 떼고 막 그러잖아요. 손으로 막 뭉칩니다. 그만큼 소똥은 거부감이 별로 없는 거야. 말똥은 초식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똥은 인간 똥보다는 훨씬 깨끗해서 말똥은 위력이 되는 거고, 인분은 뭐 폭행이 되는 겁니다. 인분. 역시 세 번째, 위력으로 시장에 업무를 방해했다면 공직방은 물론 업무방해죄도 안 됩니다. 행위,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거죠. 이때 네 번째 줄, 이때 위기에 있어서는 업무 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 수행 자체가 방해되는 경우는 물론 업무의 적정성 내지는 공정성이 방해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자, 그래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인정된 판례들, 서류 배달업 회사에 의뢰한 서류 포장 안에 특정 종교를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을 집어넣고 배달되게 한 경우, 요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인정했습니다. 군대 가면, 지금은 잘 안 그럴 거야. 군대 가면 훈련병 때 하여간 토요일 일요일 날 놀개를 안 해도만 놀개. 뭐 일을 시켜. 야전삽 들고 와서 뭐 또랑 팔아, 뭐 진지를 뭐 팔아. 그래가지고 나도 신자는 아니지만 뭐 한 주 겪어본 뒤 뭐 아이고 난 교회고 뭐 저리 가기 싫어가지고 내반에 누워서 좀 쉬고 싶은데 못 쉬게 하더라고. 그래서 한 일주일 지난 뒤에 뭐 아예 그냥 난 주변에 물어봤더니 제일 맛있는 거 많이 주는 데가 어디냐 그랬더니 성당이래. 성당에서 초코파이도 주고. 그래야 그냥 초코파이 먹고 싶어서 성당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요일만 되면 아침에 뭐 아침 먹고 나서 그 구대장인가 그 사람이 기독교 환자 모여라 그럽니다. 신자라고 안 하고 놀리려고 기독교 환자 모여라 그러면 쫙 교회 갈 사람 모이고, 성당 환자 모여 그러면 쫙 모입니다. 나 가서 모였어. 가면 그냥 최소한도 뭐 푹 자게 해줘. 잘하고 그래. 또 신부들이 얘기하면서 피곤한 거 다 하니까 피곤하면 잘하고, 듣고 싶은 사람만 듣고, 심심해서 잠 안 오면 듣고 있고 그러라고. 그래서 나 막 먹었습니다. 좋지 뭐. 야전삽 들고 흙 파는 것보다는 앉아서 졸면서 초코바이 먹는 게 훨씬 낫지. 정말 환자들 많아. 신앙으로 정상적으로 믿어야 되는데 맹목적인 것들, 이게 환자지, 환자. 그러니까 갑 서류 배달 회사에서 소위 배달원들을 두고 이제 서류 배달업을 하는데, 서류 박스가 왔는데 그 서류 박스에 을한테 배달했는데 을이 이제 항의를 전화를 한 거야. 왜 서류 박스 안에다가 뭐 예수 믿으면 천당, 뭐 부처 믿으면 지옥 이런 걸 왜 보냈냐? 나 불교 신자인데 재수없게 항의를 하니까 갑 회사에서 뭐라고, 우리는 그런 거 안 넣어보냅니다. 미쳤습니까? 그거 우리가 왜 넣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전단지가 이 포장 안에 섞여 왔는데 아니라고 뻥치고 있어. 당장 와서 봐. 그랬더니 그 비방 찌라시가 있는 거야. 이럴 리가 없는데. 그리고 CCTV를 몰래 설치해가지고 살폈더니 이 자식이 밤만 되면 퇴근 안 하고 그 박스 안에다 이 비방 전단지를 몰래 넣어놓은 거야. 그러니 영문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걸 갖다 배달을 했으니 거기 안에 이제 불신 지옥 뭐 이게 나온 거지. 자, 요 인간, 요 무슨 죄야? 요 인간 몰래 전단지를 꽂아놓은 요놈, 요거 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이 서류 배달 회사가 얼마나 욕을 먹겠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고, 역시 석사 학위 논문 지가 써야 되는데 남 보고 써달라고 해놓고
남이 다 써준 거 일부만 뭐 약간의 수정만 가해서 제출했다. 뭐 이 인간이 쓴 거야 안 쓴 거야? 남이 쓴 걸 자기가 쓴 것처럼 속였으니 이것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역시 소방사업본부장이 회사에 불만을 품고 직원들한테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전부 다 사표를 내도록 해서 사표를 제출받았다면, 자, 직원들이 전부 사표를 제출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최소한 뭐 새로 직원 뽑고 적응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회사 엿된 거 아닙니까? 이거 위력에 의한, 그 직원들 속인 건 위계지만 회사에 대해서는 뭐 사표 내던지는 거, 이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어요. 4번도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노동운동을 하기 위해서 서울대학생 신분으로는 그 공장에 취업이 안 되니까 고등학교 나온 친구 학력과 경력을 기재해서 친구 이름으로 뭐 시험에 합격합니다. 권인숙 양이 그랬죠. 권인숙 양이 서울대학생이었는데 부천 성고문 사건 때 성폭행당한 그 노동운동을 하다 성폭행당한 권인숙, 공장에서 안 받아줘요. 서울대학생이면. 왜? 아니 한두 명 과외만 해도 공장 월급보다 몇 배를 버는데 미쳤습니까? 서울대학생이 여기 왜 와서 재봉틀을 돌려? 10중 8구 뭐 노동운동 하려고 요거 노동조합 만들고 노동운동 하려고 하면 빤하니까 취업이 안 되니까 자기 고등학교 친구, 대학을 못 간 친구 주민등록증에 자기 사진 붙여가지고 그 친구 이름으로 뭐 취업을 한 거야. 그래서 바로 뭘로? 업무상 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았지. 그리고 주민등록증에 자기 사진 갖다 붙인 거 공문서 위조, 동행사 다 성립됐어요. 그래서 깜빵 1년 갔지. 깜빵. 그 권인숙을 성폭행한 게 바로 뭐 문기동 경장 아닙니까? 유명한 부천 성고문 사건 문기동 경장. 지금도 인터넷 검색하면 옛날에는 얼굴 다 찍혀놨어. 범인들 얼굴 다 나왔어. 문기동 경장 얼굴 나온 거 있습니다. 뒤지면 지금도. 또 아까 얘기했듯이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변호사를 비난하는 뭐 피켓 들고 변호사 사무실 주변을 왔다 갔다 배회한 거 업무방해죄고, 출제 교수들로부터 시험 문제를 제출받은 교수가 응시생들한테 시험 문제를 알려준 거죠. 이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되고, 10번으로 쭉 넘어가서 비방할 목적으로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우유 시험 결과를 왜곡하고 타 회사 제품은 인체에 해롭다고 허위 사실을 뭐 삽입해서 신문에 게재한 거. 옛날 소위 파스테르 우유가 나올 때 이런 짓을 좀 저질렀습니다. 자기네들은 저온 살균 우유고 영양가가 있지만 고온 살균을 하는 타 회사 우유들은 영양가도 없고 완전히 허탕이다. 그리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조사 결과를 별 차이 없다라고 한 걸 뭐 왜곡하고 임의로 허위 사실을 삽입해서 신문에 게재한 거, 이거 뭐 업무방해죄 성립되고, 명예훼손죄, 그것도 신문에 보도됐으니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도 인정되고 상상적 경합이 됐던 거죠. 그 다음 맨 아래 14번 특정 회사가 제공하는 게임 사이트에서 정상적인 포커 게임을 하는 것처럼 가정하면서 통상적으로는 안 되는 뭐 포커머니를 한 도우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상대방한테 이전해 준 거, 이거 뭐 업무방해죄 성립됩니다. 이전이 안 되는 포커머니를 한 도우미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이전토록 한 거 업무방해죄 성립되고, 다음 페이지에 15번 필기시험에 떨어져서 면접시험을 볼 자격도 없는 놈을 필기시험 점수를 조작해가지고 면접시험에 응시토록 한 거 업무방해죄 되고요. 17번 유명한 부산 토마토 저축은행이 뭐 내일 영업정지가 될 처지에 이르자 이 몰래 고액 채권자들한테만 뭐 내일 영업이 정지되니 오늘이라도 빨리 와서 예금을 찾아가라고 해가지고 세 번째 줄 영업정지 예정 사실을 알려줘서 예금을 인출토록 합니다. 그 바람에 뭐 소액 채권자들은 다 묶였지. 그때 부산 그 자갈치 아주머니들 완전히 뭐 돌아버렸습니다. 부산에서 새누리당 표가 뚝뚝 떨어졌지. 이 토마토 사건 이래. 20번 역시 여론조사를 조작한 거, 요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되고요.
이 위계관 업무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 판례들 좀 쉬었다 갑시다. 업무방해죄는 판례도 많고 시험에도 많이 나와요. 쉬었다 갑시다.